함께 같이 밥을 먹는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저처럼 지방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탄수화물을 저에게 먹으라고 권유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지금 케토제닉을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넘었는데 벌써부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오페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포도당과 케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포도당이 학교에서 이제 주 에너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근원은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 영양소가 어떤 유일한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사실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태아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일반 성인의 케톤의 농도에 정말 수십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생명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인류 조상들 농경사회 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총 400만 년 정도 되는데 그 400만 년 중에서 농경사회가 시작된 지는 불과 1만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1만 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대인들의 질병, 그러니까 당뇨병, 암,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것들, 비만, 이런 것들이 정말 갑자기 막 많아졌다는 거죠.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당뇨병에 걸린 거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매, 그러니까 최근에는 치매가 당뇨병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제3의 당뇨병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당 섭취가 늘어나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생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치매가 전 세계적으로 3초에 1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3초마다 1명씩 치매인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증가하는 속도가, 이 환자의 증가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이건 뭐 여러 논문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질병들이 생긴 것은 불과 몇천 년밖에 안 돼요. 농경사회, 정확히는 농경사회는 4,000년 정도 전에 시작되었는데 농업사회가 시작된 거는 1만 년 전이고요. 본격적인 농경사회는 4,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 시기는 한 197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났는데요. 그때부터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총 인류 역사 400만 년 중에서 약 399만 년, 그러니까 우리 인류 조상들이 수렵 채집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요, 이런 질병들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수명이 늘어났고 더 잘 건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인류 조상들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영유아, 그러니까 아주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들의 수명이 굉장히,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어떤 그런 딱 태어나자마자 어떤 질병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았을 테고요. 또한 낳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한번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고 나면 정말 성인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어떤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아니면 신장질환, 어떤 그런 당뇨병, 이런 것들이 전혀, 이런 병들이 아예 무엇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의 그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낮았던 거지, 그런 이제 성인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삶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수명, 그러니까 실제로 70살까지, 지금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밀가루 똥배였나요? 밀가루 똥배라는 책에서 70년 인류 7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수명이 늘어났지만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갖가지 질병들을 좀 달고 사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함과 동시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도당을 대사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포도당을 대사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네. 그리고 또한 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정말 그 중간에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것도 한 봉지를 까면은 더 먹고 싶어지고, 밥도 한 공기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또 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먹었을 때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인슐린과 렙틴은 수용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반응하는 부위가 같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슐린이 뇌에 더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하는 부위에 인슐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렙틴이,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 뇌에 작용할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게 되고, 혈당을 올리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서 그런 만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류는 이제 400만 년 역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99% 동안에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 에너지원이 아니었어요. 주 에너지원은 케톤이었습니다. 그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진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농업사로 접어들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으로 이런 만성 질환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우리 몸은 애초부터 탄수화물에 적합하지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섭취를 지방 섭취로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 섭취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혈관을 막을 것 같고, 또 굉장히 또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1970년대 미국 FDA에서 실시된 잘못된 연구 결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안셀키스라는 박사가 7개국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그분이 발표하신 거는 콜레스테롤이 포화 지방의 섭취가 어떤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서,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우리의 어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일으키고 뭐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프랑스 같은 국가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했던 그런 연구 결과들은 싹 배제한 채 자신의 그런 연구 가설에 부합하는 그런 나라들만 선별해서 그런 7개국만 뽑아서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논문을 사실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방을 되게 무서워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방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원래부터 섭취해 왔던 거고 정말 필요한 그런 물질인데, 그런 영양분인데, 저도 과거에 진짜 버터로만 보면 기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어서 가지고 버터도 안 먹고 진짜 더 기름진 것도 아예 피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지방에서 오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뭐 학교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아니면 뭐 밖에 외식을 하거나 어딜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7, 80%가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축하할 일이 생길 때 아니면 또 뭐 크리스마스거나 거기에는 항상 케이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한국에는 또 이제 밥심이라고 해서 밥을 많이 먹는 문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진짜 그리고 실제로 잠시 먹는 것을 멈추면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펑이라는 저자가 말한 내용인데 우리는 실제로 뭐 마약 그러니까 담배나 아니면 그런 마약 같은 것들보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더 끊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마약이나 아니면 그런 담배는 나쁘니까 이제 피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괜찮아. 이럴 때 먹는 거지 언제 먹겠어. 그냥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 옆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니까 네. 혼자서 나 이제 안 먹어야지 마음 먹었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문화 자체가 그렇게 탄수화물은 당연한 거다. 먹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문화가 네, 그렇게 이어져 왔고 또한 실제로 그 먹을 때 탄수화물이 당이 가득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정말 네, 혈당이 올라가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죠. 또 기분 좋음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을 쾌락이라는 감정과 연결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부추기까지 하니까 뭐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끊기가 마약보다 그리고 담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전 사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을 끼로 결심한 날부터 사실 뭐 함께하는 가족이랑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저처럼 지방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탄수화물을 저에게 먹으라고 권유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그 여러 가지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저처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저한테는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말을 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탄수화물 밥 좀 먹어라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정말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그리고 탄수화물을 안 먹고 나서 안 먹었을 때랑 먹었을 때랑 경험을 둘 다 해봤으니까 정말 얼마나 이 다른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탄수화물이 정말 내 몸에 맞지 않구나. 네. 심지어 한때는 밥을 진짜 한 끼에 2공기씩 먹었던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탄수화물이 맞지 않구나라고 생각 들었던 이유는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너무 소도가 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케톤이라는 물질이 있다. 그런데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도당은 우리가 정말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야생 어떤 굉장히 무서운 동물들과 마주쳤을 때 그때 뭐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포도당이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당은 우리 몸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몸에서 한 최대 용량이 500g 정도. 네, 500g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 에너지 저장량만 보더라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한 개밖에 없는데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4가지. 그러니까 이미 이런 우리 몸에서 이런 사실들이 다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도록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케톤을 에너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활성산소를 적게 생성하고요. 또한 이 케톤이라는 에너지는 우리 뇌세포와 근육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효율이 좋기도 하고요. 또한 분자가 작아서 우리 뇌 혈류 장벽, 그러니까 BBB라고 하는데 그 뇌 혈류 장벽을 바로 통과해서 뇌에 바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T 오일,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을 압축한 액기스를 뽑아낸 게 MCT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MCT 오일을 한 스푼 드시게 되면, 아침에 한 스푼 드시게 되면 정말 뇌가 정말 아주 그냥 멀쩡해지고 정신이 정말 번쩍 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집중력이 높은 일을 하실 때,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보실 때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정말 집중력이 정말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정말 지방을 드시면, 저는 지금 케토제닉을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넘었는데 벌써부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요. 그러니까 음식에 집착이 좀 덜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그런 탄수화물로 설탕이나 탄수화물로 범벅된 그런 음식들을 그러니까 참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어떤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미, 왜냐면 저는 지방으로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품들은 아예 저의 옵션에서 이제 배제가 된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에너지 그 상태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고, 또 피로한 것도, 또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나서 졸릴 때가 있잖아요. 식곤증, 그런 것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입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진짜 탄수화물 많이 먹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여드름이 불규칙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피부에 혈색이 조금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진짜 어디 가면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물론 정말 피부 좋으신 분들, 저보다 피부 좋으신 분들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정말 피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는 점. 네. 근데 피부과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걸 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음식 하나만 바꿈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직접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속는 셈 치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그런 논문들이 보고 나서 이 탄수화물을 먹는 것을,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힘들었긴 했는데, 근데 진짜 처음에만 잠깐 좀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에 대한 그런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정말 먹지 않는 게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니까 댓글이 아직 좀 많이 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건강에 관한 그런 주제가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죠. 물론 제가 항상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는 걸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또 음식을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우리 몸을 좀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이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끔 이제 먹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련 콘텐츠,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